안녕하세요, 강홍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오늘 만들 저고리는요, 민저고리예요. 아무 끝동이나 아무 무늬도 없이, 색동도 아니고요. 아무 무늬도 없는 민저고리를 만들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원단은 지금 겉감의 겉이에요. 그래서 겉과 겉이 서로 마주보게 좀 어린아기 저고리이기 때문에 이 22인치 안에서도 재단이 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원단 소유량이 많지가 않아요. 먼저 이렇게 접으시고 나서요. 핀을 시침핀을 꽂으시고요. 이 원단의 맨 이쪽 부분은 좀 여기가 올 방향대로 좀 평평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 아기 저고리 뒷길이는요 21cm예요. 21cm인데 어차피 이게 깨끼 저고리가 아니라 그 물겹 저고리이기 때문에 1cm 여유만 주고 22cm로 뒷중심 길이를 22cm로 두겠습니다. 수저 포함된 길이에요. 22cm를 두고서요. 여기 이 부분은 22cm의 이 부분은 고대가 되는 거예요. 고대되는 부분은 시침핀으로 이렇게 꽂아두세요. 이렇게 되셨으면 먼저 가위로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고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셔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뒷길입니다. 우리가 저고리에서 뒷부분이요. 항상 뒷길이 먼저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으셔가지고 여기 얘는 뒷길, 이쪽 밑에 있는 건 앞길이 되는 거예요. 접으셔서 앞길은 뒷길보다 3cm 정도 더 여유가 있게 이렇게 네모나게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미리 재단을 해 놓은 게 있어서요. 재단을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뒷길이잖아요. 뒷길을 접어서 앞길은 뒷길보다 3cm 더 여유가 있게 재단이 된 거고요. 지금 앞길에 이 부분은 뒷길은 자를 필요가 없는데 앞길에 이 접혀져 있는 부분은 갈라 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뒷길의 뒷중심도 지금 박은 상태고요. 앞길에서 안섭 부분은 말고 겉선만 지금 달아져 있는 상태예요. 안섭은 왜 달질 않았냐면 그냥 아이들 한복이기도 하고요. 안섭은 요새 좀 생략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안섭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같이 재단을 하셔서 안섭 부분까지 같이 재단을 하셔서 그냥 깃을 다는 한복들이 요새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한복에는요. 여기 섭 달고 뒷중심을 시접 1cm에 맞게 박아주시고 이렇게 하셔서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소매를 오늘 다를 거예요. 자, 소매는 식서 방향대로 식서 방향이 이렇게 식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골 이게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반 접혀져서 이렇게 두 장을 재단을 해주셔야 돼요. 길이에 맞춰서 그 아이의 화장 있잖아요. 목 뒷점부터 손목점까지 그 화장을 길이를 재셔가지고 네 이렇게 저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얘는 다시 뒤집으셔서요. 여기 뒷 길이에서요. 어깨 부분을 이렇게 꼭지각을 재단하실 때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소매하고 연결하실 때 중심을 찾기가 쉬우세요. 그래서 이 뒷꼭지각 중심에서부터 진동점, 이 아이는 진동이 14.5예요. 그래서 어깨 중심에서 진동 끝이 14.5, 또 여기서도 14.5,
또 반대편도 똑같이 14.5, 14.5 이렇게 정확히 그려 놓으신 다음에요. 소매의 겉과 겉감의 겉이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두셔서 꼭지각을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심부터 스친핀을 꽂아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간혹 여기 진동 끝에서부터 꽂다 보면 이렇게 밀어 올려다 보면 이게 중심이 서로 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스친핀을 꽂으실 때는 중심부터 꽂으신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원단을 잡아당기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셔서요. 잘 펴지게 한 다음에 진동점을 정확히 되돌아받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진동점을 정확히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이 스친핀으로 진동점을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왜냐면 초크는 하다 보면 지워지기도 하고 초크가 이렇게 면이 넓다 보면 너무 두껍게 돼가지고 진동점이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동점을 이렇게 핀으로 꽂아둡니다. 이 양쪽을 똑같이 하신 다음에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소매를 박는 거거든요. 여기 진동점에 정확히 바늘을 두시고요. 여기는 되돌아받기. 양쪽 진동점은 꼭 되돌아받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쭉 박아주시고 여기 이쪽 진동점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돌아받기 하셔서 자 이렇게 다 박아졌네요. 얘는 지금 가름솔로 솔기를 갈라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매가 달려져 있는 모습이에요. 소매까지 다 완성을 했고 소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름솔로 지금 다려주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겉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안감을 만들어서 안감이랑 겉감이랑 이제 붙인 다음에 저고리를 점점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감은요. 지금 제가 안감도 재단을 했어요. 재단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겉과 겉이 마주보게 서로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요. 이 저고리 뒷길이 먼저 중심을 잡으시고 뒷길이를 넘기셔서 이 앞길이는 저고리 뒷길이보다 한 3cm 정도 더 길게 재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안감 같은 경우는 지금 4분의 1 품이 겉감에 비해서 좀 많이 넓어 보이시죠? 예, 맞아요. 안감은 지금 겉감에는 섭을 따로 붙였잖아요. 물론 안섭은 그대로 같이 이어서 재단을 했지만 겉섭 같은 경우는 지금 섭의 넓이가 꽤 넓게 같이 겉섭 같은 경우는 따로 재단을 해서 붙인 상황이거든요. 섭을. 근데 안감은 그냥 그거 없이 섭이 다 붙어 있는 그 부분 라글란 소매는 없지만 섭은 붙어 있는 그런 라글란 방식으로 지금 붙였습니다. 제가 재단을 할 때요. 이렇게 버벅거릴까요? 자, 우선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뒷길 뒷중심을 박으시는 선이 중요하거든요. 원래는 겉감에서는 항상 이 접혀져 있는 이 부분에서 1cm 시접을 두고 박음질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섭 부분이 여기 앞쪽에 접혀져 있는 이 부분이 섭이 포함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뒷길도 이 섭 부분만큼을 빼고 박는 선이 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끝에 소매가 달리는 요 끝에서 14.5
4분의 1품이 14.5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4.5에다가 시접 1cm를 포함한 15.5. 15.5를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15점을 체크한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좀 보이시진 않지만 얘가 지금 고대 부분이니까요. 고대 부분 사실 더 지금 갈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대 부분은 조금 더 뒷중심에서 한 3cm 정도 더 들어가게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제가 초크로 지금 체크한 곳이 박는 선이에요. 이만큼을 지금 박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접이 1cm라 그랬죠. 1cm 시접 부분을 빼고 1cm 시접 부분을 빼고요. 지금 제가 박는 선에다가 시침핀을 지금 꽂는 거예요. 제 영상은요, 한복을 아예 모르시는 초보분들도 만드실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초보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만드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긴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시접 부분이 포함된 시접 부분에 초크한 그 부분을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뒷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박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중심을 지금 박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접이 섭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앞부분이 조금 앞길이 좀 넓죠. 이 상태에서 소매를 다실 거예요. 소매는 겉감 재단과 똑같이 이렇게 고리되게, 그리고 어깨 중심이 고리되게 이렇게 하셔서 두 장을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얘 역시 우선은 먼저 안감에다가 박아야 되는 부분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꼭지각이 남겨져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어깨 중심이라 그랬어요. 중심 부분에서 14.5, 우선은 뒷중심에서 14.5 부분을 4분의 1품이잖아요. 체크를 해주세요. 이렇게 14.5 체크를 해주시고, 진동 역시도 14.5예요. 이 아기는요. 그래서 진동 부분도 14.5가 딱 중간에 오게끔 이렇게 하셔서요. 네, 14.5를 정확히, 이 진동점을 정확히 지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안감도 진동점을 정확히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감의 안감 소매의 겉을 위에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안감은 겉과 겉이 마주보게 하셔서 꼭지각을 똑같이 맞춰서요. 중심부터 핀을 꽂으셔가지고 진동점은 되돌아받게 하셔서 쭉 되돌아받게 이렇게 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감도 소매가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면 안감도 이 정도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겉감과 이제 안감을 서로 연결해서 이격 받기를 할 건데요. 우선 안감의 겉이 이렇게 보이도록 놓으신 다음에요. 겉감을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감의 겉과 안감의 겉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원단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뒷중심의 솔기는 입었을 때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같은 방향으로, 여기 보시면
겉감도 그쪽으로 넘어갔죠. 안감도 같은 방향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뒷중심에 제일 윗부분, 여기 윗부분을 먼저 고정을 하세요. 뒷중심을 먼저 잡으시고 이 뒷중심의 이 중심선이 안감하고 겉감이 서로 이렇게 잘 만나게 들쳐서 보시면서 잘 만나게 이렇게 먼저 꽂아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깨선을 서로 마주보게 꽂는 건데요. 얘는 지금 어깨가 이렇게 골로 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지금 어깨가 솔기가 있게 박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연결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는 연결되게 했거든요. 이게 연결된 경우는 어깨선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뭘로 구분을 하냐? 바로 이 꼭지각과 요 목 부분에 요 트임 있잖아요. 고대 트임. 요 부분으로 어깨를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각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감에도 지금 꼭지각이 남겨 있죠. 그래서 이 꼭지각과 이 겉감에 이 꼭지각이 서로 잘 만나는지 보셔서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동아래 진동 끝이죠. 이 진동 끝도 제가 되돌아받기를 정확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되돌아받기를 정확히 하신 다음에 진동 끝도 서로 잘 맞물리게, 이 부분이 서로 맞물리지가 않으면 뒤집었을 때 구멍이 나 있다든지 그 부분이 예쁘지가 않아요. 완성도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 맞물릴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어슷하게 잡으시고 당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중심 꽂으시고 어깨 꽂으시고 동아래 진동 끝 꽂으시고 소매는 지금 안감이 좀 더 크게 재단이 됐어요.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중에 시접 정리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뒷중심 아니 꼭지각을 보시고 꼭지각이 이렇게 서로 평행되게 잘 만나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꽂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다 꽂아주시면 돼요. 네, 핀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곳을 다 고정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완성선을 그릴 거예요. 완성선을 그리실 건데요. 먼저 뒷도련부터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도련을 그리시는 거는요. 뒷중심선을 내가 몇 cm로 했는지 기준을 정하셨잖아요. 이 기준에서 이 동아래가 이 기준, 저는 21cm로 했습니다. 21cm에서 1cm 올라간 점, 동아래에 1cm 올라간 점하고 이 뒷길이 21cm를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런 S모드 자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연결을 해주세요. 뭐 도안이 있으신 분들은 도안을 대고 그리시면 되고요. 도안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뒷도련 부분에서 저고리 길이 부분하고 또 여기 1cm 올라간 이 동아리 부분을 서로 부드럽게 이어줄 만한 그 모양을 찾으시면 돼요. 보통 저는 요렇게 요 모양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대로 그려줄 건데요. 요쪽을 먼저 그리신 다음에 요쪽을 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이 사실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위치에서 내가 몇으로 했는지를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쪽 부분에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저는 지금 8 부분, 그리고 이쪽은 6 부분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곳에 이을 거예요. 8하고 6 부분을 이렇게 이었다고 하면 얘를 자를 뒤집으셔서요. 똑같이 8 부분과 여기 6 부분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똑같이 이어주십니다. 이렇게 이어주셔서 뒷도련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 부분은 화장이 이 아기 같은 경우는 화장이 36이에요.
그래서 이 뒷중심에서 36 되는 곳을 체크하셔서요. 36 되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려줄 거예요. 그런데 이 뒷중심이 있는 곳은 36을 체크하기가 쉬운데 이 앞길 같은 경우는 뒷중심이 사실은 뒷중심을 정확히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이 진동 부분에서 소매 끝까지 이 길이가 몇인지를 재셔서 이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소매 길이가 21.2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21.2 부분을 체크하셔서 얘를 잠시만요. 다시 21.6이네요. 좀 작아 보였더니 역시나 21.6입니다. 21.6을 체크하셔서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쪽을 그리셨으면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따가는 여기를 그냥 쭉 박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부분도 똑같이 뒷중심에서 21cm가 기준이잖아요. 뒷중심이요. 뒷길이, 저고리 뒷길이가요. 그러면 21cm에서 얘가 앞쳐진 부분은 저희가 3cm를 주었죠. 그러니까 21에서 3cm를 준 24cm. 24cm가 이 안석 밑에 길이에요. 그래서 뒷중심을 보시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살짝 뒷중심선을 대충 그리신 다음에 뒷중심에서 23 되는 곳에서 안에 이게 섭이 이쪽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얘도 똑같이 S모드 자로 동 아래 여기 길이하고 여기 동 아래 길이는 앞뒤가 다 똑같으셔야 돼요. 뒷길하고 앞길이. 그래서 동 아래 길이하고 이 점을 잇는 선 중에서 좀 예쁜 선을 찾으셔가지고 모양을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그리시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앞부분에 안섭이 겉섭 밑으로 빠져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안섭은 약간 이렇게 올려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S모드 자를 한 번에 다 그리시는 게 완성선을 다 그리시는 게 아니라 예쁜 모양을 찾다 보면 여러 번 쓰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셔서 모양을 잡으시고요. 안섭 같은 경우는 진동이 14.5니까요. 14.5 진동에서 3분의 반대 한 요 정도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안섭의 밑길이가 한 3cm 정도 나오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완성선을 그리시고요.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가 참 불편합니다. 뒷중심선을 역시도 대충 살짝 그리신 다음에요. 뒷중심이 여기 24였죠. 안섭이 앞길 오른쪽이 24였잖아요. 여기서 얘는 24보다 한 0.3에서 0.5 정도 더 내려온 선을 기준선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완성됐을 때 이 안섭 앞길 오른쪽이 이 겉섭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약간 더 길게 해주셔서 가려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 나면은 옷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살짝만 한 0.3 정도 차이 나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선만큼 S모드 자로 이렇게 동 아래와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연결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선 모양을 이제 잡아주시는데요.
잠시만요. 기준선을 여기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다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요. 선 모양은 섭은 제가 조금 돌림기시기 때문에 조금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9.5 정도 9.5 정도로 저는 잡았어요. 그래서 9.5 정도 되는 부분을 이 겉섭 섭선 달린 이 섭선에서 얘를요, 모양을 예쁜 모양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주시고 섭 하는 9.5면 섭 상은 한 1cm 정도 작은 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8.5 그러셔서 9.5와 8.5를 먼저 이어주십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섭은 앞코가 약간 조금 뾰족한 듯 나와야 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도 고려를 하셔서 S모드 자로 조금 요즘은 많이 뾰족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추세가요. 살짝만 뾰족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많이 뾰족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곡선 모양이 조금 저처럼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곡선이 좀 많이 진 곳을 찾아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선을 그리신 다음에 완성선을 박으시는데요. 동 아래 부분은 네 겹 박기니까 동 아래만 박지 마시고 이렇게 섭선까지 돌연하고 섭 옆부분 그 다음에 소매 끝 그런 다음에 뒷도련 동아래는 박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두 겹 박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박았다고 하면은요. 시접을 한 0.8 정도 남기고 0.7에서 0.8 정도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구 소매 끝을 지금 자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꼭지각이 사라져요. 자르다 보면 꼭지각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들은 이렇게 한 시접 박은 부분만 시접 그 정도로 0.78 남기고 다 잘라주세요. 네, 시접 정리를 지금 다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도련 부분은 곡선이잖아요. 이 곡선인 부분들은 이렇게 가위집을 줄게요. 곡선이 심하면 곡선이 조금 완만한 곳은 가위집을 뭐 조금 주셔도 되는데 곡선인 부분이 조금 심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코 부분 섭코같이 곡선이 있는 곳들은 가위집을 조금 촘촘히 주시면 돼요. 한 1, 2cm 간격으로 가위집을 주신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넓은 부분은 한 4, 5cm 간격이요. 자, 이렇게 다 줬다면 이제 윈솔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은 부분을 다 닌솔로 다리실 건데요. 닌솔이라는 거는 뭐냐면 박은 이 솔기 부분 있잖아요. 이 박은 선을 겉감 쪽으로 이렇게 한 0.15mm 보이시나요? 이렇게 15mm 정도 더 넘겨서 다리시는 거예요. 얘는 스팀을 주지 않고 박은 선을 겉감 쪽으로 0.15 정도 넘겨서
박은 부분들은 모두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은 부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 뒷 도련 부분, 그리고 앞 도련, 그리고 여기 섭부분, 여기 옆부분, 동아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소매 끝 수구 부분, 이렇게는 다 닌솔로 다려주시면 돼요. 닌솔로 다 다리셨으면 이제 뒤집어 줄게요. 코 부분도 우리가 닌솔로 다린 이유를 지금 알 수 있어요. 닌솔로 다리신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다시 다려주실 건데요. 이렇게 다려주시면은 보시면 이렇게 닌솔로 다렸을 때 안감이 겉감보다 더 안으로 들어간 걸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래야지 한복이 완성됐을 때 예쁘거든요. 네, 닌솔로에서 다시 이제 뒤집어가지고 한 번 더 다린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저고리의 모습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이제 네 겹받기를 하실 건데요. 동 아래랑 이 베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네 겹받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뒤집어 주십니다. 다시 이렇게 뒤집어 주셔서요. 이 섭코 같은 경우는 섭코는 다 안 뒤집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놔두신 상태에서요. 이 앞길을 뒷길 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섭코는 제가 안 뒤집었었죠. 그럼 섭코가 약간 주머니처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그럼 얘를 이 뒷길 겉감과 안감 사이로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뒷길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기 역시도 뒷길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보내진 모양에 따라서 이 소매 부분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뒷중심을 항상 뒷중심이 기준입니다. 뒷중심을 먼저 꽂아주세요. 이렇게 서로 솔기 부분이 잘 맞춰지게요. 꽂아주시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네 겹받기를 하실 때 그 얘네들이 맞출 때 약간 오차가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집으셨을 때 이렇게 옷이 이렇게 층지듯이 이렇게 오차가 줄어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 그 어깨 부분 여기 꼭지각 이렇게 남겼잖아요. 그 부분을 안감 그리고 어깨 겉감 꼭지각 부분을 접어서 먼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동아래 진동 부분 있죠. 진동 밑에 요 밑에를 이렇게 정확히 얘네가 약간 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안감, 겉감 다 합쳐서 아마 얘가 네 겹일 거예요. 네 겹을 잡으시고 얘네들이 서로 맞물리게 꼭 맞물려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얘가 벌어져 있거나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뭐랄까 겨드랑이 부분이 이렇게 터진 것처럼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잘 맞춰지게 좀 신경 쓰셔서 딱 맞추신 다음에 진동 부분, 진동 바로 진동점을 꽂아 두세요. 그런 다음 송곳같이 뾰족한 물건으로 이 동 아래 박아야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는 많이 지워졌는데요.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이 그려진 이 선에 이 안에 얘가 딱 맞물려야 돼요. 그래서 이 송곳같이 뾰족한 애로 그 부분이 서로 잘 맞물려지게 꼭 맞추신 다음에 실침핀으로 꽂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소매도 마찬가지로 꼭지각 있는 부분을 접으셔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수구를 이건 아기 거다 보니까요, 수구를 좀 넓게 하지 않고 8cm 정도 8cm 정도의 수구로 만들 건데, 이 수구 만드는 이 부분 8cm의 여기 부분도 이 안쪽 거하고 딱 맞물려야 되니까 거기 부분도 송곳 같은 걸로 뾰족한 걸로 정확히 그 솔기 부분이 맞물리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구까지 진동점에서 여기 수구까지 베레를 예쁜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주신 다음에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겹박기를 하겠습니다. 베레 부분부터 먼저 박으시는데요. 여기 수구 끝은 터지기 쉬운 곳이니까 되돌아박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박기를 하시고요. 진동점에서 정확히 노루발만 들고 돌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들고서 동아래를 박으시고요. 동아래 끝나는 부분에서도요, 똑같이 되돌아박기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양쪽 다 그렇게 박도록 하겠습니다. 내겹박기를 하고 나서 이 동아래 베레 부분도 시접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겹쳐지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시면 돼요. 동아래 부분도 똑같이 시접 그 너비는 웬만하면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곡선인 부분은 시접을 조금 적게 주시는 게 뒤집었을 때 당겨지지가 않으니까 좀 더 예쁘게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얘도 물론 베레가 요즘은 베레를 직베레처럼 곡선이 많이 없게 만들잖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곡선이 있기 때문에 가위집을 살짝 주겠습니다. 이쪽 반대편도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자, 시접을 다 정리를 했어요. 시접을 다 정리했다면 이 겉감 사이로 손을 집어넣으셔서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게 뒤집었을 때 예쁘게 나오면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근데 뒤집었을 때 뭔가 각이 안 맞거나 그렇게 나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한숨이 나옵니다. 저 역시도. 그러면 그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뜯어서 다시 만드시는 게 웬만하면 좋아요. 완성됐을 때 그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저고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얘를 베레 부분도 그렇고 여기가 지금 둥글둥글 하잖아요. 한번 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깃을 만들 거거든요. 근데 목판 깃이에요. 얘는 약간 목판 깃으로 해서 그렸거든요. 깃 모양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한데 저는 또 자, 이제 깃을 만들어야 됩니다. 깃은요, 우선은 먼저, 도안이 있으면 도안을 보고서 그리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겉감 아래다가 안감을 하나 대시고요. 겉감을, 안감의 겉과 겉감의 겉이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겉감이 한 겹이 아니라 지금 두 겹이죠. 이거는 뭐냐면 안감을 한 번 더 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을 댄다고 하는데 심이 있으시면 심을 대셔도 되고 이게 안감이 약간 뻣뻣한 재질인 경우는 안감을 하나 더 대셔도 돼요. 그러면 깃이 약간 두 겹일 때와 세 겹일 때 이 옷의 빳빳함이나 그 각이 사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깃 부분이랑 이 섭 부분에는 항상 세 겹을 대고 있어요. 몸판 부분은 그냥 이 겹으로 저고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목판 깃 모양으로 깃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박으시냐면요. 여기가 지금 긴 머리 부분이에요. 긴 머리 부분에 이 부분, 이쪽 부분 말고요. 여기 부분은 정확히 되돌아박기 하셔서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쭉 요 끝까지 박아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박으신 부분을 시접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접은 항상 0.78 정도 되는 만큼요. 이 가위가 지나가는 소리가 되게 명쾌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가위가 잘려지는 이 소리가 이렇게 기분이 좋죠? 자, 이렇게 모양대로 그리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 그리신 도안 완성선 있잖아요. 완성선에 맞게 그냥 1cm 정도 시접을 두고 전체적으로 좀 네, 기세 시접을 기세 시접을 다 정리했다면 이 박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닌솔로 닌솔 기억하시죠? 겉감 쪽으로 0.15 정도 이렇게 접어서 다리시는 거예요. 닌솔로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닌솔로 다려져서 다시 뒤집으셔가지고 닌솔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뒤집은 다음에요. 다시 뒤집을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 겉감에 완성선을 제가 그렸어요. 이 완성선 모양대로 얘를 접어서 그 완성선 모양대로 다리시는데요. 다리시면 이 다림질이 이렇게 접어진 상태로 자국을 남기잖아요. 이렇게 자국이 남겨지도록 다려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다림질로 자국을 내서 이 안깃 말고 겉깃에 이렇게 자국이 나져 있어요. 완성선을 지금 접어 다린 거죠. 이 상태에서요. 그 저고리에 고대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아이 저고리인데 긴 너비가 조금 넓은 편이어가지고 제가 동정을 좀 크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긴 너비가 넓은 편이라서 고대를 이제 6으로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가슴둘레를 10으로 나눈 게 이제 고대
반고대잖아요. 가슴둘레를 10으로 나눈 것이 이제 온고대잖아요. 저는 조금 더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6cm, 6cm에서 12cm거든요. 근데 이제 깃의 구조를 보면은 깃은 겉깃, 긴 머리가 있는 겉깃, 그리고 온고대, 그리고 안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겉깃에서 끝나서 이제 고대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하고 이 고대점하고 연결을 해서 시침을 해줄 거예요. 이제 깃을 달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대가 시작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깃에 이렇게 접혀진 부분대로 시작 부분을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시키신 다음에요. 우선 항상 겉깃부터 먼저 중심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고대점, 저고리에 있는 고대점하고 이렇게 시침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 얘를 자를 이렇게 대시고요. 밑에다가 이 긴 머리 이 끝이 그 저고리 요 끝과 만나게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고대점을 먼저 고정하시고 긴 머리를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고정을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접어서요. 얘네를 겉깃과 이 겉섭과 이제 앞길 왼쪽이 서로 이렇게 고정되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이렇게 펼치셔서 고대가 시작되는 부분과 고대가 또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끝나는 부분을 이 반대편 고대에다가 고대점에 꽂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스친핀으로 고정을 시키시고 안낀 역시도 밑에다가 자를 대시고요. 이렇게 안깃이 또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서 꽂아주신 다음에 여기 시침을 할 거거든요. 시침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시침실을 꼈으면은요, 이 깃하고 이 길하고 같이 시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을 때 그 선이 시침실이 보여야 그 부분을 박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침을 다 하고 나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서 뭐 촘촘하게는 안 하셔도 시침핀을 빼도 깃하고 이 몸판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게 살짝만 이렇게 시침을 해주시면 돼요. 이 시침을 이렇게 뺑 둘러서 여기 끝까지, 안기 끝까지 시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시침을 다 하셨다면은 이따가 이제 박으실 때요, 이 깃을 이렇게 제치시면 여기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실까요? 색깔이 흰색이라서 여기 이렇게 제치면 어디서부터 박으실 거냐면 여기서부터 되돌아박기 하셔서 쭉 이제 박으실 건데요. 여기 보면 실이 보이세요? 시침한 실이. 얘가 약간 그 길이거든요. 박아야 될 그 곳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쳐서 이렇게 시침되어 있는 이 실을 보고서 쭉 박아주시면 됩니다.
네. 스침을 한 곳을 이렇게 제쳐서요. 여기 부분을 지금 쭉 다 박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깃들이 이게 안에 이 길들이요. 이 동정 이 깃보다 좀 더 넓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접들을 예쁘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남는 아이들 정리는요, 그냥 그 시접 1cm 대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 긴 모양대로 얘를 약간 접어서요. 접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줘요. 깃이 약간 도톰하면 도톰할수록 더 힘이 있으니까 옷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옷이 이렇게 좀 뒷부분이 이렇게 딱 사니까 옷을 입었을 때 더 깔끔해 보이고 깃이 쭉 처지면은 사실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 최대한 살려서 여기를 깃부분 좀 도톰하게 하시는 게 아마 완성됐을 때 더 예쁘실 것 같아요. 이쪽 안깃도 마찬가지로 이 박음질된 선을 보시고 그만큼을 접으셔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안깃은요, 이 겉깃 박은 이 선을 보시고 접어서 얘는 세발뜨기를 하실 거거든요. 뭐 상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냥 전통 방식 그대로 세발뜨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박은 선이 살짝 가려지게 얘를 접으셔서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하신 다음에요. 세발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긴 머리부터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놓은 걸 쭉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안깃이에요. 지금 안깃 같은 경우는 얘가 더 길잖아요. 항상 안깃은 조금 많이 남거든요. 특히 돌린 깃을 할 때는 특히나 많이 남는 편이에요. 이럴 때는 얘네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얘는 지금 마지막 박은 부분 있죠. 이 박은 부분에서 한 2cm 정도 떨어진 곳을 동시에 다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다 자르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얘네를 다 펼치세요. 그래서 2cm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안깃을, 이 겉깃 이 사이로 이렇게 쏙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그르기로, 세발뜨기는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나머지 여기 부분은 공그르기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뭐 여기 부분들을 정리하실 때 얘네가 조금 정리가 울퉁불퉁 예쁘게 안 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최대한 이 부분을 예쁘게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완성도가 조금 더 높겠죠. 뭐 옛날에는 장식으로 세발뜨기를 조금 뭐 얘가 노란색이면 뭐 초록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눈에 확 띄는 색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 연노랑색으로 세발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까 전에 깃 부분의 이 부분은 박음질로 박았지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그르기로 얘네를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기 옷이라 사실은 손바느질이 금방 오래 걸리질 않아요. 좀 워낙 작다 보니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셔서 안쪽으로 넘어가셔서 세발뜨기를 하실게요. 세발뜨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여기 뜨시고 자꾸 엉킵니다. 실이 뜨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길이랑 깃을 같이 제가 갖고 있는 실이요. 이게 바느질, 깨끼 바느질 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일반 시침실은 별로 이렇게 엉키는 일이 없는데 얘는 좀 잘 엉켜요. 그래도 색깔이 다양해야 되고 또 한복 바느질이 워낙에 조금 섬세하다 보니까 얇은 실을 써야 돼서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세발뜨기를 하시고요. 여기 끝까지 세발뜨기 꼭 해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발뜨기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침했던 이 시침실들은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 실뜨개로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중간중간에 뜯으셔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네, 이렇게 뜯어지거든요.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이제 동정을 먼저 고름부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리 이제 완성이 됐으면 이제 고름을 만드는데요. 고름은 지금 저는 2.5cm 너비의 고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름의 한 부분은 이렇게 골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5, 2.5 합쳐서 5cm에다가 양쪽 시접 1cm에서 7cm, 여기는 7cm, 이 길이는 얘는 42, 얘는 아마 5cm가 적을 거예요. 아기들 고름은요, 긴 거와 짧은 거의 그 차이가 5cm 차이가 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긴 고름을 반으로 접으셔서요. 반으로 접으셔서 펴지지 않게 시침을 한 다음에요. 이 골로 이어진 그 부분을 기준으로 2.5cm 너비로 쭉 그려주세요. 그려주시고 한 부분은요 이렇게 박아주실 거거든요. 그리고 한 부분은 고름의 윗부분이요. 윗부분은 약간 접어서 한 1cm 정도 시접으로 접어서 자, 어디 부분을 박냐면요. 이 윗부분 접은 부분 있죠. 접은 부분은 되돌아박기를 하세요. 되돌아박기 하셔서 쭉 박아서 이렇게 쭉 하셔서 여기 끝엔 되돌아박기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어 주세요. 네, 이제 이렇게 박아주셨으면은 얘를 이제 뒤집으실 거거든요. 끝에를 종이접기 하듯이 접으셔가지고요. 이 겉감 사이를 벌리셔서 뭐 이렇게 길쭉한 뭐 꼬챙이도 좋고요. 뭐 젓가락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저는 드라이버로 이렇게 해서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아직은 다리미질을 안 해서 조금 울퉁불퉁한데요. 다리미질을 해서 이제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동정을 달 건데요. 동정은 항상 긴
긴 고름, 동정이 아니라 고름을 달 건데요. 고름은 항상 긴 고름이 겉섭 쪽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섭 쪽에 이 깃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긴 머리 부분, 요 부분에 동정을 달 거고요. 우선은 긴 고름을 먼저 자리를 잡으셨으면 짧은 고름은 이 긴 고름에 이렇게 평행으로 오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는데 이 간격이 한 4, 5cm 정도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저는 5cm 정도 떨어뜨려서 한 5cm가 적당할 것 같아요. 5cm 정도 떨어뜨려서 여기에다가 동정의 고름의 위치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부분을요 한 0.2mm 정도 되는 곳을 되돌아받게 하셔서 또 되돌아받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박도록 하겠습니다. 실 같은 거는 정리를 해 주시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동정을 다시고 그 다음에 똑딱이 단추만 달면 이제 거의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한번 시침핀으로 먼저 고정을 한 다음에요. 이렇게 묶으시면 고름의 길이가 거의 일정하게 좀 비슷하죠. 그래서 5cm 차이를 둔 게 이 묶는 부분을 긴 고름이 이 고리를 만드는 거를 긴 고름이 하기 때문에 5cm 정도 차이를 주시면 이렇게 정확히 거의 비슷하게 고름의 길이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홍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정을 달아볼 건데요. 동정을 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안에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세탁을 할 수가 없겠죠.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예 세탁을 할 수 있는 재질로 아예 만들어서 동정을 아예 그냥 같이 붙였다가 같이 세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 한복에는 대부분 같이 세탁할 수 있게 동정을 그냥 달아줍니다. 아예.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아이 한복이기 때문에 동정을 이제 달 건데요. 이건 직접 만든 동정이에요. 동정을 다는 위치는요. 보통 긴 너비만큼이 올라와서 그 부분에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제가 만든 한복 같은 거는 이제 돌림 기술로 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그만큼 하면 너무 동정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조금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요 정도 되는 위치에서 동정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정에 이 빳빳한 제 침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원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으로 접어서 한번 다려주세요. 그럼 여기 보면 다림질한 선이 있잖아요. 요 선에 맞춰서 박음질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동정을 이렇게 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정을 달아야 되는 위치를 생각을 하셨다가요. 얘를 이렇게 뒤집으셔서 시침핀으로 이렇게 쭉 고정을 깃 끝에 동정, 이 하얀색 동정 원단이 오도록 쭉 여기 끝까지 쭉 시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침이 다 끝났어요. 시침이 끝났다면 이 가운데 접힌 부분 있잖아요. 접힌 부분에서 약간 오른쪽
오른쪽을 박도록 할 건데요. 여기 끝에는 되돌아박기 하셔서 쭉 되돌아박기 하시면 돼요. 깜짝입니다. 이렇게 다 박으신 다음에요. 시침핀을 이제 제거를 하시고요. 이 동정을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잘 넘기신 다음에요. 요 끝을 여기 0.1mm 정도를 이렇게 상침해서 쭉 박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되돌아박기를 하셔야 돼요. 마지막도 되돌아박기를 하셔야 돼요. 시작과 끝은 항상 되돌아박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들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잘 박아졌나 볼까요?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쁘게 박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오므린다고 하면 한번 다려주면 좋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동정이 달렸습니다. 동정을 다 달았으면은요, 이제 볼록이 단추, 스냅 단추를 달 건데요. 스냅 단추는 보시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게 있고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이 겉깃에 들어가시면 되고, 위치를 먼저 이렇게 내가 단추를 달 위치를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면 돼요. 볼록한 게 겉깃에 온다는 거 명심하세요. 네, 똑딱이까지 다 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똑딱이를 한번 채워볼게요. 네, 똑딱이를 채웠어요. 채우고 나서 여기 밑에 도련 부분이 이 겉섭이 부드럽게 잘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끈을 묶는 방법은요, 이렇게 X자로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X자로 놔두시는데 짧은 끈 있죠? 겉섭 쪽 말고 짧은 끈이 위로 오게 이렇게 매신 다음에 안으로 얘를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 이 긴 고름으로 고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를 만드셔서요. 반 접으셔서 고를 만드신 다음에 위에 있던 애를 내려서 여기 사이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고름 매는 게 완성되었습니다. 저고리가 완성됐네요.